쉬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수업 시간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고. 자, 어디를 보냐면요. 일단 주임법, 상임법 비교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345페이지. 345페이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거의 80% 이상 되는 내용. 자, 여기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345페이지. 주임법, 상임법 비교 있죠? 자, 이 내용이 이제 우리 책의 대부분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 내용을 정리를 여기서 다 정리하고, 대항력에 관련된 판례만 정리하면 끝입니다. 알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여기서 내용을 정리하고,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끝이야. 알겠죠? 나머지는 다 여기서 다 끝난다고. 알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요런 내용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거의 90% 내용이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비교하는 내용. 자, 갑시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국민의 무슨 생활 안정 목적입니까? 1항입니다.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국민의 무슨 생활? 경제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만들었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적용 대상입니다. 주거용 건물 밑에 나오는데 1번이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주거용 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번이 일부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3번 미등기 전세. 전세권 설정 등기하지 않은 전세도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돼 안 돼?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은 전세권을 보호받지만 전세금을 꼽았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있죠. 이 대표적인 저희 동생이라 했잖아. 저희 동생이 서울에 처음에 이제 신혼 이제 들어갔을 때 3억 전세를 걸었었거든. 무슨 말이죠? 등기해줘 안 해줘? 서울은 절대 안 해줍니다. 서울은 전세 3억 꼽든 10억 꼽든 절대 안 해줍니다. 알죠?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는 뭐 전세 보증금이 뭡니까? 저 얼마 전에 나오던데 20억에 뭡니까? 600 몇십만 원 나오대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들어가죠. 보증금 20억에 670만 원인가 그래요. 월세가. 예? 뭐 20억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월 670만 원 줄 수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 맞죠?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세금 20억 꼽았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뭐야?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 거야. 등기하면 전세권으로 보호받습니다. 알겠죠? 자, 그 차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의, 자, 주거용인지 여부는 현관편에 놓으시고, 시험에 나왔던 거 2번. 실제 용도에 따라서 결정한다. 공부상 용도 밑에 준 거 X. 무슨 용도다? 실제 용도입니다. 자, 상가용 건물, 상가 건물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상가 건물 중에서는 일정 보증금 내에 됩니다. 그래서 가로되어 있죠. 보증금 내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만 된다. 서울은 얼마입니까? 9억. 서울은 기억해야 돼. 우리 시험에 서울은 내도 다른 지역에 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옛날에 이제 뭡니까? 시험에 13회 때인가 시험에 어떻게 하냐면은 안성 나왔었거든요. 한번 설명했죠? 안성이 나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안성이 어디 밖에 있는지 뭐 충청도인가? 우리 경부고속도 타고 가다가 안성 휴게소 있거든. 그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면 또 뭡니까? 충청도야. 경기도예요, 근데. 그래, 그때 난리 났잖아. 안성이 왜 나오냐고. 안성이 어디 처박혀 있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아는 게 댓글에 뭐냐면, 이랬어. 내가 아는 거는 안성탄매밖에 모른다. 이게 어디 처박혀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많아가 이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입니까? 경기도 이런 데 안 내요. 어디 낸다고? 서울밖에 안 내요. 알겠죠? 우리 서울만 기억하면 돼. 서울 얼마라고? 9억 원이야. 9억 원이야.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인데 얼마라고? 9억이야.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보증금이 5억이야. 월세가 350이 닿아요. 그러면 요거 곱하기 100 하면 얼마야? 3억 5천. 플러스 5억 하면 얼마야? 8억 5천이지? 그러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얼마야 된다? 9억은 이하이 됩니다. 9억도 포함되죠? 이하니까 포함이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 자,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 그 밑에 가서 적용대사에서 별표현에 대해 양법 모두 무슨 사용 임대차 현관펜 일시 사용 임대차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앞에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해봅니다. 일시 사용 임대차는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가 없다.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아시겠죠? 한지 얼마 안 됐어. 자, 거기서도 마찬가지. 주임법, 상임법도 일시 사용 임대차가 뭡니까? 모텔, 호텔 이런 거. 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대항력입니다. 주주죠, 주주. 자, 주택임대차법은 주민등록과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맞출 때 주주입니다. 이길 다음 날로부터 대항 생기고 상가임대차법은 뭡니까? 사건이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건물을 인도받았을 때 다음 날 0시부터 대항 생깁니다. 자, 그리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누구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야? 자, 내가 주주를 했어.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 생기잖아. 자, 그러면 이 부동산 받아가지고 주주를 했다.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임대인이야. 보증금 뭐 1억 꼽았다 합시다. 1억 보증금. 이게 3억짜리야. 그러면 이 물건의 아파트를 이 사는 사람은 얼마 주고 삽니까? 2억 주지. 그리고 나중에 얘가 계약 끝나면 1억 주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 건물의 양수인은 누구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야? 임대인 보증금 계약 기간 끝나면 보증금 반환해야 되잖아. 누구의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해됐어? 그래서 보증금 반환을 누가 한다고요? 건물의 양수인이 한다고. 내가 원룸을 샀는데 3억 주고 샀는데 원룸 3억 주면 샀죠. 이제 5억 합시다. 원룸 5억 주고 샀는데 보증금이 1억 꼽혀 있어. 그러면 얼마 주고 삽니까? 5 빼기 1 몰라? 4억. 왜 이래? 그래서 이거는 3 빼기 1이니까 얼마야? 2억 주고 산다고. 나갈 때 누가 돈 내주니까? 양수인이 내주니까. 양수인은 누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게 보증금 반환을 누가 한다고요? 양수인이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됐어? 자, 그 내용 기억하시고 보증금 회수입니다. 자, 1번에 별표현을 줘야 되는데 끝에 있습니다.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주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잖아. 제3자에게. 맞아요? 근데 내가 이제 주민등록을 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난 다음에 대항이 생기는데 내가 나가버리면 상실이죠? 맞죠? 대항이 상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안에 살면서 뭐 넣을 수 있다고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안에 살면서 뭐 넣을 수 있어? 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원칙은 뭐야? 원칙은 우리가 이제 전세금 같은 경우는 내가 목적물을 반환하고도 얘가 전세금 반환하지 않으면 뭐 넣을 수 있습니까? 경매 넣을 수 있잖아. 맞죠?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비워버리면 바로 대항 상실하기 때문에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비워도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이죠? 근데 이건 내가 비워버리면 대항력을 많으니까 상실하니까 안에 살면서 경매 넣을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이냐? 반대 의무 이행. 내가 집을 비우지 않더라도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에 비우지 않더라도 뭐 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면 경매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 자체 그대로 나옵니다.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에 살면서 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 자, 우리 여기서 두 번째 내용은 자, 2번에서 확정일자 첫 번째 줄에 찾았습니까? 확정일자 찾았어? 그 현관펜. 확정일자를 갖추면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체크하시면 되고. 자, 넘기시고. 이제 보증금 회수입니다. 자, 3번 내용이 뭐야? 내가 보증금 받으려면은 자, 보증금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어떻게 돼?
내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워줘야지. 키를 떨어뜨리고 보증금 반환은 무슨 이행이다? 작년에 시험 나왔잖아. 30일, 31일 나왔잖아.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30일에 32 연달아 나왔어요, 이게. 자, 그 내용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증금을, 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은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령할 수가 없다는 내용. 3번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우선 변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체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냥 참고상 보시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별표를 2개 넣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30일에 단독 문제로 나왔던 거야.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시험에 잘 낸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의 공통점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첫 번째 내용이 임대차가 종료한 후입니까? 종소중입니까? 현관펜 해야 돼. 종료한 후 뭐를 반환받지 못해야 돼? 현관펜. 보증금 반환받지 못해야 돼. 그러면 어디서 하는데? 임차 건물, 상가 건물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 법원에 합니다. 됐죠? 옆에다 적어야 돼.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임대인의 주소지에서 한다. OX. X야.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임차 건물이 있는 시군구 법원에 한단 말이야. 알죠? 자, 임대인이 서울에 살아. 근데 여기 뭡니까? 건물이 있어. 울산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디 합니까? 울산에 한다고. 서울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알죠? 시험에 냈어. 자, 어디 주소지 한다고? 임대인 주소지입니까? 임차 건물이 있는 주소지입니까? 임차 건물이 있는 주소지입니다. 임차 건물이 있는 시군구 법원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 자체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임대차가 존속 중입니까? 종료한 후입니까? 종료한 후에. 두 번째가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고 어디서 하는데? 임차 건물이 있는 시군구 법원에 산다. 1번 지문은 임차권 등기 명령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지문이야. 알겠어? 자, 고치수 헷갈리게 이제 틀리게 하려고 액션 취하는 거 다 얘기해줬어. 에? 임대차가 반드시 만후에 종료한 후에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고 어디서 하는데? 시군구 법원에서 한다고. 임차 건물인 시군구 법원. 자, 두 번째. 2번 또 우리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했잖아. 예? 그러면 보증금 반환이 뭐라고요? 선행이다. 우리 판소노트에 판소노트 한번 펴봐. 판소노트 76페이지. 76페이지 한번 펴봐. (76페이지) 폈어? 폈습니다. 자, 임차권 동시환변권에서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저당권 말소 뭐가 선행했어? 변제가 선행이잖아. 변제해야 말소를 은행에서 준다고. 맞죠?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가등기 담보일 때 가등기 말소도 변제가 선행해.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이전 등기 말소 양도담보일 때 변제가 선행이야. 자, 4번에 별표 해놨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다. 뭘 못 받아가 임차권 등기 명령 합니까? 보증금 반환 못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하잖아. 그럼 뭐가 선행이야?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다. 이 별표를 해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3번 나왔다고 했죠. 반드시 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번 내용. 자, 요약집에 별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용은 기각을 당했을 때는 항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내용은 뭡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은, 자, 밑에 줄 것인 거.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 말은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비업부터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는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우 유지입니다. 상실하지 않는다. 유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내용. 자, 5번 내용 별표 넣으시고. 자, 바보 임차인이야.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고 난 다음에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왜 없냐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해가지고 이 사람이 소액보증금 받아갔잖아. 똑같은 장소에 두 번 줄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매매를 할 때, 여러분이 뭡니까? 임대를 놓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중개사야. 그럼 등기부등본 떼가지고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주죠.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는데 소개해주면 돼? 안 돼? 소액보증 못 받아갈 수 있다고. 그 잘못되면 중개사하고 여러분이 손배 다 해줘야 돼.
알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나무식이 꼬발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처분당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3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정지요. 알죠? 알겠습니까? 그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내가 다 나중에 가르쳐줄게. 응? 벗어날 방법도 있어. 합동사무소 하면 돼요. 합동사무소. 응? 합동사무소 하면 돼. 응? 저 아시는 분이 뭡니까? 과태료 3번 받아가지고 영업정지 됐거든. 알죠? 근데 이제 뭡니까? 합동사무소로 바꿔보니까 되더라고. 그 사람 명의로 다 하는 거예요, 거래를. 알겠어요? 그 사람만 영업정지인 거야. 알겠죠? 합동사무소로 바꾸면 돼.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하고, 자식다고 얘기해 드릴게.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뭡니까? 그런 내용이다. 자, 그래서 5번 내용이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고 난 다음에 뒤에 들어간 사람은 소액보증을 받아갈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된 부동산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임대차를 소개해주면 안 돼요. 자, 6번입니다. 이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요 31회 때 나왔었죠. 임대인, 누구 때문에 비용이 들어왔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하니까 내 비용, 임차인이 비용 들여서 등기하고 비용 들어갔잖아. 맞죠? 맞아요? 그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다. 현관편이고요. 그럼 7번은 뭐 참고사항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경매로 들어가면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하는데 다만 그게 중요합니다. 뭐를 다 변제되지 않으면? 보증금이 전에 변제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안 한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보증금이 다 변제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임대차는 존속하는 거야. 자, 그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원칙은 뭔데? 경매에 들어가면 임차권을 소멸하는 게 원칙이야. 알죠? 근데 보증금이 다 반환되지 않으면은, 변제되지 않으면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근데 전제 조건이 뭐야? 대항력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차의 기간 등입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기간은, 자, 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는 상가 임차는 2년, 주택 임차는 몇 년? 2년입니다.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가서 2년이든 1년이든 정한 기간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임차인은 현관편이셔야 돼요. 임차인이 미만을 주장할 수 있지. 임대는 무조건 2년, 1년을 보장해줘야 돼.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보장해줘야 돼. 아시겠죠? 묵시적 갱신돼도 기간에 정함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2년 보장해줘야 되는 게 뭐라고요? 주택임대차. 상가 임차는 몇 년 보장해야 돼? 1년 보장해줘야 돼.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임대차 종료됐는데 뭐를 반환받지 못해서 현관편?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면 임대차는 존속한 것으로 봅니다. 자, 계약이 갱신 등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앞에 연도에 뭡니까? 법이 개정돼 가지고 작년에 나왔어. 6월에서 2월이죠. 요게 현관편이 돼. 옛날에 6월에서 1월이었는데 2월에 현관편이시고. 요게 시험에 나왔어. 6월에서 2월 전에 자, 뭡니까? 갱신건재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을 때, 자, 그러면 묵시적 갱신 됐을 때 말입니다. 6월에서 2월입니다. 1월 해놓고 X 해놓으시고. 작년 시험 나왔어. 자, 6월에서 2월이라는 거 아시고요. 전 임대차가 동일한 조건을 임대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기간 만료 전 2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을 때도 똑같단 말이야. 무조건 몇 월이다? 2월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는요, 쉽네. 왜 쉬운데? 자, 보세요. 주택 임대차지? 맞아? 몇 기차에 면체하면? 2기차에 면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 그리고 6월에서 몇 월? 2월. 됐죠? 그 주택 임차는 대부분이 뭐라고요? 2다, 2. 상가 임대차는 뭐야? 상가 임대차는 쌍기. 알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원칙을 잡아놓고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자, 계약갱신 요구 거절권이죠. 거절권 보기 전에 밑에 내용 더 정리하고 갑시다. 다음 페이지, 347페이지에 2번. 위의 경우에 임대차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을 보는데, 임대는 몇 년 보장해줘야 돼? 주택은 2년이잖아. 맞죠? 상가는 몇 년? 1년. 자, 그 다음에 2기 차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상가는 몇 기다? 3기입니다. 자, 그래서 3기 차임, 2기 차임 연체하면 묵시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임차는 언제든지 무슨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해지 통과하고 몇 월이 지나면? 3월입니다.
자,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임대는 무조건 주택임대차 몇 년 보장해줘야 돼? 2년. 근데 임차인은 묵시갱이 되면 언제든지 해지 통보하고 나갈게요라고 통지하고 몇 월 지나면 3월이 지나면 임대는 전세금 말고 우리가 보증금 반환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누구인데 유리한 제도야? 임차인. 그래서 편변적 강의 중이야. 누구 편 들고 있어? 임차인 편 들거든. 알겠죠? 네, 그 얘기다. 자, 그렇게 보시고 옆에 가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갱신 거절 요구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권. 자, 주택 임대차도 있고 상가 임대차도 있는데, 자, 우리가 상가 임대차는 몇 기 차이 몇 차 있을 때? 상기. 맞죠?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 주택은 몇 기 차이 몇 차이면? 2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가 상방 합의에서 상당한 뭡니까? 보상을 해준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다. 보상해줬잖아. 맞죠?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무슨 말이죠? 감사합니다. 여기 뭡니까? 여기 위에 우리 주차장 있잖아. GS 주차장. 여기 올라가면 투섬 위에 쭉 올라가면 GS 주차장 있죠. 거기에 이제 뭡니까? 거기가 우리 태형건설에서 이제 그한데 태형건설이 뭡니까? 유락시 그 자식들 건설회사야. 태형건설이. 알겠죠? 거기서 이제 거기 임차인들 있잖아. 임차인들 어떻게 했냐면, 쫓아낼 때 어떻게 했냐면, 1년 동안 월세를 안 받을 테니까 1년 뒤에 나가라. 계약서 다 적었어. 누가 대동해가지고.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1년 동안 뭘 안 받았어요? 월세 안 받고 그냥 깨끗하게 비워가래. 다 뭡니까? 쫓아내고, 밀어보고 주차장 만들었어. 알죠? 그 옆에 주차장도 있죠? 태형거 쓸 거야. 이우락시 땅. 자식들 땅이야. 아셨죠? 그 옆에도 지금 그 GS 옆에도 있죠? 유락시 땅이야. 그 옆에도 유락시 땅이야. 알겠죠? 그 세금 안 받고 있어요, 지금.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나가면 뭡니까? 다 밀고 뭐 하겠습니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 앞으로 전부 다 어떻게 하면 태형것을 앞으로 다 해놨다. 이사가 누구냐면, 대표이사가 유락시 그거예요. 알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보상해 준 거야, 안 해준 거야? 월세를 한 번도 안 받았다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나가라니까. 저는 입 딱 다물고 그냥 나가잖아. 그래 다 분고하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근데 이거 놀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세금 폭탄 떨어지거든. 그거 주차장 만든다고 그래. 응? 무슨 말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땅 갖고 계십니까? 없죠? 없으면 없습니다. 기회 놓쳤습니다. 자, 봅시다. 유락시 땅입니다. 이거 저 중앙체육관도 그거죠? 유락시 그 아닙니까? 그 가수들 아닙니까? 잘 모르시나 보네요. 이쪽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보시고, 예, 쭉 보시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상당한 보상 하다가 말아붙어. 다시 할게. 복귀한다. 상방이 합해가지고 상당 보상 해주면은 이제 더 이상 뭡니까? 뭐라 할 수 없죠? 맞죠? 그렇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별표입니다.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전대했을 때도 뭡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고. 자, 옆에 페이지 가서 5번의 별표입니다. 고의 또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고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반드시 중대한 과실이 붙어야 돼요. 거기 경감편에 해야 돼. 중대한 과실. 뭐 했을 때? 중대 과실을 파손했을 때. 자, 그래서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2번. 자, 일부가 멸실돼서 임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하기 위해서 대부분 철거나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해가지고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그 할 수 있는 목록이 3가지가 있거든요. 요 3가지가 있는데 요 3가지는 뒤에 가서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고요. 9번이 별표입니다. 9번이. 자, 9번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8번까지가 상가 임대차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고 9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디에? 9번이 들어가면 주택 임대차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뭡니까?
자,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를 하니까 아파트를 임대를 줬는데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를 하니까 내가 뭐라냐면 내가 들어갈 거니까 나가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들어갈 거니까 나가라 할 수도 있죠. 존. 우리 아들이 들어갈 거니까 비. 알겠어요? 나가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나가라 해가지고 반드시 주민등록 해야 됩니다. 엄마 집에 였든지 아빠 집에 였든지 애 집에 여야 된다고 주주애가. 알죠? 그래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돼. 안 하면 손배 들어옵니다. 알죠? 손배 들어온다? 알겠지? 해야 됩니다. 쫓아내더라도 이렇게 쫓아냈다.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돼? 무조건 며칠 동안, 며칠이 아니고 주저해가지고 계속 있어야 돼, 그게. 알겠죠? 그래서 상주하지 않더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팔아보면 되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잖아. 알겠죠?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5번 봅니다. 임대인 돼 있는데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서 목적부터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됩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뭐만 적용된다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만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차임의 증액인데 자 보증금 차임 증액은 몇 분의 몇? 20분의 1. 상가 임대차는 100분의 5. 똑같죠? 둘 다 몇 프로야? 5%. 전세금 증액도 몇 프로야? 5%. 옆에 적어놔. 전세금 증액도 5%. 주임법, 상임법, 전세금 전부 다 몇 프로다? 5%야. 1년 내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월 차임 전환인데 주택임대차는 연 몇 프로? 1할. 기준금리 2%고. 자,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어떻게 됩니까? 12%, 1할 2푼. 1할 1푼입니다. 자, 넘어가면 되고. 소액보증금 나옵니다. 서울은 얼마입니까? 이 작년에 이제 9월달에 개정됐죠. 서울은 1억 5천만 원에서 소액보증금 얼마입니까?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배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6,500에 2,200입니다. 그 밑에 거는 참고로 보지 마. 내 같으면 안 본다. 왜? 서울만 내니까. 자, 그리고 기타 편면적 강의 중이고요.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자, 이 내용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간단하게 빨리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임법, 상임법 쭉 보도록 할게요. 매년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어디로 가냐면은 맨 앞에 319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민사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조 아까 했어요. 국민의 무슨 생활 안정 목적이라 했어? 주거생활 안정이 목적이고 적용 범위는 아까 뭡니까?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된다고 그랬죠.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입법 목적 다 했고 자, 그 밑에 이제 판례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주주하는 이유가 무슨 면제 받기 위해서 했다고? 최우선 면제 받기 위해서 그 보증금 기존 채권을 해소할 목적으로 해놨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사용한다 안 한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보호받을 수가 없답니다. 첫 번째 판례 알겠어요? 오로지 주주하는 이유가 뭔데요? 채권 받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내가 원룸 갖고 있는데 경매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친인척을 통해서 뭐합니까? 주주시키죠. 맞죠? 그래서 이제 최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랬을 때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자, 두 번째 판례인데 밑에 가서 이제 기존 채권 해줄 것이고요. 자, 기존 채권을 해소할 목적으로 등기가 존재하더라도 사용 수익에 대한 대항 요건 여부를 검토하여 주택임대차 보호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아까 했던 겁니다. 실제 사용하느냐를 가지고 주임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한다는 얘기고. 자, 밑에 갑니다. 편면적 무슨 규정입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강행 규정이죠. 다음 페이지 가서. 자, 다음 페이지의 포인트는요. 자, 이게 주거용인지 상가용인지 이거는 무슨 용도에 따라서? 실질 용도에 따라서 결정한다. 형합했다는 것이고 그 계약 체결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양갈로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했죠 아까? 주거용 건물 전부 또 일부 겸용 건물도 되고 채권 전세도 되고 자, 4번의 별표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5번 돼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임대차는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이 된다는 내용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판례가. 자, 밑에 가서 대항력 갑니다. 대항력. 뭐 해야지 대항력 생긴다 그랬어? 주주. 맞아요?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묶어놓으시고 주택에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 됩니다. 자, 중간에 판례 보시면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적었다. 누가 잘못했어? 내 바르게 주저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잘못을 했죠. 그럼 대항력 상실해야 안 해? 안 합니다. 대항력 지장이 없다.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옆에 페이지 갑니다. 판례 별표 해놓으셔야 돼. 자, 이게 두 번 나왔어요, 시험에. 가족이 주민등록 상태 그대로 둔 채. 자, 임차인이 주민등록 일시 옮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사무소 다니는데, 현대사무소 다니는데, 주주를 했는데, 임차인이야. 근데 이제 내가 뭡니까? 저 아산으로 발령이 났어. 그럼 아산으로 옮겨야 되죠? 원룸 잡아서 들어가서 주주했어. 그러면 거기 대항 생기잖아.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주주 빼버린 거잖아. 그래도 자식 새끼라도 놔두고 가면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 알죠? 이 판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런 일이 생기거든. 여러분이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저 아산 발령 났다. 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양재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주제가 빼가 된다. 근데 자식 새끼 한 놈이라도 놔두고 가야 대항 유지됩니다. 설명 되겠나요? 알겠죠? 한 명은 와이프랑 놔두고 가든지 해야 돼. 알겠어요? 그거 대항 유지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야. 자, 첫 번째 판례. 이게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그 가족이 주택 주민등록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다른 곳에 옮겼단 말이야. 대항력 상실한다고 볼 수가 없다. 됐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놔두고 가야 돼. 자식 새끼라도 놔두고 가야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실무적으로 쓰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 두 번 나왔다고. 기억해야 돼. 자, 그다음 밑에 가서 3번 별표입니다.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가 전차인이 주민등록 마치면 누가 대항력 생겨? 임차인이 대항력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판례가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줄에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여 직접 점유자 전차인이 주민등록 마친 경우에 비로소 누가 대항력 생긴다고? 임차인이 대항력 들어갑니다. 자, 4번 내용은 주택의 실제 표시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밑에 부실한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판례도 뭐 가동해야 되는데 뭐 A도 했다 같은 말입니다. 밑에 가고 대항력의 발생 시기 갑니다. 주주하고 1번에 동그라미 1번 주주하고 다음날 몇 시? 0시부터 대항력 생긴다고 했죠. 자, 전입신고와 저당권 등기가 같이 이루어졌어요. 어느 게 빠릅니까? 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당일 하잖아. 근데 주주하고 다음날 몇 시부터 대항력 생기니까? 0시니까 뭐가 빨라? 저당권이 빠른 거야. 이랬어? 시험 두 번 나왔던 거다. 그게 넘기시고. 자, 그리고 부실한 등기를 했다. 주민등록 했다. 정정한 뭡니까? 다음날 대항력 생깁니다. 됐어? 자, 그 밑에 판례 별표 또 참고사항인데 자,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뭐만 일치하면 돼? 지번만 일치하면 돼. 다세대는 세 개다. 지번, 동, 호수. 일치해야 돼. 시험에 두 번 나왔어 이것도. 자, 다시 할게요. 자, 책방 봐봐. 다가구 원룸이야. 원룸은 뭐만 일치하면 돼? 지번만 일치하면 돼. 다세대는 세 개잖아. 세 개. 다세대 세 개.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다세대는 지번만 일치하면 된다. OX. 헷갈리니까 낸다고. 두 번 냈어. 다 세 개. 다 세대. 그럼 여기서 지분만 일치하면 된다 하면 OX, X야. 난 바로 이어지는데 나는 다세대. 다세대 세 개. 다세 개. 여기는 지분만 일치하면 돼. 이 말은 뭐냐면
원룸 같은 경우 있죠. 원룸. 맞지? 원룸은 그냥 지분만 밑에 지분만 일치하면 다 된다고. 다세대는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잖아. 맞죠? 이런 거는 지번 동호수까지 일치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 시험 문제 나오면 다세대하면 세 자리 동그라미 좀. 세 개. 하는데 지분만 나오면 X. 다음으로 뭐예요? 지분만 일치하면 돼. 별표 해놨지? 영앞에 딱 해놓으면 돼요. 자, 됐어. 그 밑에 대항력 유지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줄 거 져 있네. 대항력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 등을 계속 존속해야 된다는 것까지 나왔어요. 경매의 경우는 매각되기 완납시까지 계속 구비해야 된다고. 맨 완납시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의사에 하지 않고 주민등 이전된 경우는 대항력이 내가 의사에 하지 않고 임대인이 있잖아요. 딴 데 옮겨놨다고. 그러면 이 유지된다 안 된다? 끝에만 현관편하면 돼. 유지돼. 직권 말소했을 때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별표 한 개 놓고. 직권 말소할 때는 됩니까? 두 번째 줄에 소정의 이의 절차에서 회복이 되는 경우는 소급에서 대항력 유지됩니다. 됐어요? 옆에 가서 이제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번 내용은 뭐 계속 용역할 수 있다는 얘기고 2번 내용 현관편. 우리 아까 했어요. 임차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누구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본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본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자, 됐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줄에 그러나 시험에 나왔어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 자, 현관편을 주고 임대인이 뭘 제기했어? 이의를 제기했어. 그러면 양도인, 임대인의 보증금 받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자, 집 가시고 법인이 주택을 임차했을 때는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이때 주택임대차 법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은 안 돼. 중소기업법의 직원 숙소로 사용할 때는 되지만 원칙은 법인은 안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밑에 세 번째 줄에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승계가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 시험에 나왔던 건데 갑이 병회사 소유 임대 아파트 임차인 을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던 중에 을이 병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고 건전하고 설정했다. 자, 그러면 어느 게 건전하고이 빠르냐? 이 사람이 빠르냐 이 말이야. 자, 어떤 내용입니까? 자, 요 내용 옆에 그림을 그려놔야 돼. 요렇게 케이스 문제를 냈어요. 19회 때. 자, 갑이 병회사 갑이 임차인이야. 병회사 소유 임대 아파트 임차인 을로부터 아파트를 이제 임차인이 을이네. 임차인 을이고 이제 갑이 이제 전차인이지. 추조했다. 여기 있지.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임차인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했는데 을이 병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네. 이게 분양 전환된 아파트야. 분양 전환됐어. 등기 쳤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증금 갖고는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잖아. 대출 받았지? 에? 건전하고 설정했다. 자, 그럼 얘가 빠르냐 이 말입니다. 응? 누가 빨라? 자, 갑이 을 명의의 이전 등기를 경유한 즉시 대항력 취득해 버린단 말이야. 등기되자마자 대항력 취득해 버려. 에? 그러면 얘보다 빠른 게 얘죠. 그래서 은행이 대출할 때는 여기 전차에 있는 감독을 확인해가지고 이 금액 빼버린다고요. 이 판례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볼게. 울산에 이제 저쪽에 북구 쪽 가다 보면은 골드 클래스라고 있어요. 골드 클래스. 그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야. 극동 스타 요거도 있죠. 극동 스타 뭐 있잖아. 클래스. 그것도 아파트 분양 전환이야. 자, 임대했다가 분양 전환 하잖아.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임차인인데 다시 전차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에? 봐라. 안 살아보니까 모르겠지, 그런 거.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 있어, 없어?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이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거 바로 적용해가지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야 돼. 에?
자, 이 사람 분양 전환 받기로 한 사람이야. 5년 지나면 받기로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뭐 보증 꼬은 건데 그거보다 돈이 매매가가 한 몇억 되니까 대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 생각해. 내가 그런 사람인데 생각을 해봐. 대입 좀 해보고. 알죠?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저 임대 줄 수 있죠? 맞죠? 임대라고 이때는 뭐야? 전대차지, 전대차. 맞죠? 자,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등기가 했다. 그럼 이 사람은 얘보다 빠르냐 이 문제입니다. 에? 그럼 이거 사항을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자격증이 있다는 여러분 공인중개사 살던 사람에게 내 보호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고 할 거 아니야. 맞죠? 자, 이랬을 때 얘기해줘야 돼. 니 보호된다 이 말이야. 뭐보다 앞서다? 얘보다 앞서다 이 말이야. 등기되는 즉시 대항력 취득하거든.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 은행은 여기 들어가서 뭡니까? 임장활동 합니까? 아니면 개돌도 가서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대출할 때 가서 있나 그러면 그거 입을 빼뿐다고. 알겠죠?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는 됩니까? 거기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한 개 더 빼뿌죠, 이불로. 나중에 원룸 또 사가지고 대출 한번 받아봐. 응? 있는 거, 계약서 있는 거, 뭐, 보증 다 빼고 한 개 더 빼뿐다고, 이불로 한 개 더. 그래서 대출이 나간다고. 왜? 또 한 명이 뭐, 있을 수가 있다 생각하고 더 빼뿐다고, 걔들은. 은행은 손해보는 짓 해야 안 해? 절대 안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가서 확인해가지고, 왜? 얘를 지금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이런 애들 보호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판례가 등기되는 즉시 뭐가 생긴다고요?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요 케이스 문제로 시험 냈어요. 19회 때. 알겠죠? 그때 어렵게 낸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자, 5번입니다. 가배주택에 관해서 은행 이전 등기를 종료하고 주민등록 정식을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계속하고 있다. 이게 점유 계정 아니야? 예? 자, 어떤 겁니까? 자, 이 부동산을 넘겼다가 자, 도로 임차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차했어요. 이 왜 이렇게 한다 그랬어? 아파트를 넘겼잖아. 넘기면서 자, 지금 내가 이제 새 아파트 들어가려고 이제 파는 거야. 자금 치러야 되니까. 넘기면서 내가 다시 빌려서 임차를 했어. 그럼 요건 무슨 계정이야? 점유 계정이지? 소유 권리인데 도로 임차해가지고 계속 점유를 계속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했습니까? 이 돈 갖고 납입하고. 근데 입주는 좀 뒤에 하잖아. 잔금 치르고 난 다음에. 물론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보통 2, 3개월 뒤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2, 3개월 동안 임차해가지고 얘가 뭐 했다고요? 지금 무슨 상태에 있는 상태야? 주주 있는 상태잖아.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의 대항력은 어떻게 될 거냐 말이에요. 대항력은. 요 이전 등기됐죠? 그럼 되고 난 다음에 다음날 몇 시부터? 다음날 0시부터 대항생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갑시다. 그 내용. 요것도 이제 뭐, 이거 21회 때인가 시험에 나왔었죠. 가배주택에 관해서 이전 등기를 종료하고 주민등록을 점심을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다시 임차에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을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고, 이길이 뭐야? 다음 날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이 케이스 문제를 해가지고 시험 문제 냈습니다. 단독 문제로. 자, 됐고. 자, 이제 대항력이 미치는 범위 갑니다. 자, 우리가 대항력은 이 양수인에게도 대항력이 있다, 없다? 주주하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누구 있대? 경납받은 사람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보증 못 받으면 있다, 이 말이야. 됐죠? 신탁부상, 명의 신탁자,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수탁자에게도 뭐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죠.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명의 수탁자이기도 할 수가 있다. 넘기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 자, 이제 존속기간 다 했습니다. 이제 다 했어. 몇 년이야, 몇 년? 주택은 몇 년? 2년.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뭐한 것으로 본다? 존속한 것으로 봅니다. 자, 계약갱신 요건. 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계약갱신 요건. 왜? 법이 개정됐거든. 2년 전에. 그래서 작년에 시험 냈어.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몇 월이라? 현관펜 어디에 놔야 돼? 2월. 아까 다 했던 거 복습하고 있습니다. 2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를 하면은 임대는 정당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밑에 참고사항 다 있죠?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실제 거주 위반을 했단 말이야. 손배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맞죠? 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 손배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손배 금액은 큰 금액입니다. 옆에 적어놔. 큰 금액이고 밑에 내용 몰라 돼. 네? 큰 금액이고 상가 임대차는 적은 금액이야. 여기서 큰 금액. 상가 임대차는 적은 금액.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보시면 되고. 자, 반가로 3번 갑니다. 계약갱신 요구의 효과입니다. 전 임대차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별표해야 돼. 디귿번. 자, 2년인데 여러 번 할 수 있다? 작년 시험 나왔어. 여러 번 할 수 있다. X야. 한 번만 할 수 있어. 2 플러스 2. 오케이? 몇 번 할 수 있어? 1회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1회 한해서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게 이제 32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디귿번이. 옆에다가 디귿번 옆에 32회 기출. 32회 기출 딱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나옵니까? 자, 묵시적 갱신은 6월에서 몇 월 사이에? 2월 사이에 통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 갱신 효과입니다. 바로 밑에 가서 1번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고요. 기간은 몇 년입니까? 2년. 근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몇 월? 3월이 지나면 종료한다. 그건 누구한테 유리한 제도야? 임차인이 유리한 제도죠. 자, 그리고 밑에 가서 보증금의 증액은 몇 분의 몇 초과하지 못해? 20분의 1 몇 프로? 5%입니다. 주임법, 상임법, 전세금 동일입니다. 자, 넘기시고. 자, 나머지 내용 보시면 되고요. 월차임 전환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2번에 연 몇 프로? 10%. 1할. 기준금리 2%를 더한 기준 중 낮은 비율입니다. 나온 적 없습니다. 그냥 보시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뭐 이런 것도 법장이 국회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밑에 가서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의 우선 변제 무슨 일자가 주면은 확정 일자가 주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아까 뭐랬어요? 대항 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인 경락일까지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존속해야 된다. 그 현관에다 해놓고. 그리고 2번에 무슨 일자 갖춰야 됩니까? 확정 일자 갖춰야지 우수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4번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옆에 가서 이제 효력. 우선 변제 취득 시기입니다.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확정 일자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우선 변제 나오면 무슨 일자 나와야 돼? 확정 일자. 자, 그 다음에 2번에 주주하고 다음날 몇 시부터 우선 변제 생깁니다. 자, 생기고. 자, 밑으로 가서 나머지 볼 필요 없고요. 자, 밑에 가서 소액 보증금 바로 갈게요. 자, 우리가 서울이는 얼마나 했어? 2021년 5월 11일부터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최우수 면제 1억 5천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최우수 면제는 얼마였어? 위에 적어놔. 5천만 원. 됐어요? 자, 그렇게 되고요. 넘기세요 그냥.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자, 넘기면 이제 보증금 중 일정의 최우수 면제는 1억 5천에 얼마? 5천. 됐어요? 나중에 자격증 따면은 어떻게 합니까? 뭐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이? 울산 광역시잖아. 7천에 얼마입니까? 2,300입니다. 7천만 이하 2,300까지 최우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내용 했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경매 개시 요건의 완화가 했습니다. 안에 살면서 뭐 넣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김에 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내용이 이제 뭐냐? 반대 의무 이행 제공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돼 있죠.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아까 다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밑에 가서 임대차가 뭐 한 후에 종료한 후에 뭘 받지 못하고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을 때 어디 한다 그랬습니까? 임차주택이 있는 시군구 법원에서 한다고요.
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이 되면은 동그라미 2번에 옆에 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취득하는 경우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지요. 했습니다. 그럼 3번에 별표해 놓고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소액보증금 받아갈 수 있어 없어? 없고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요. 불복하면은 이의 제기할 수 있고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대항력은 뭐 된다 해서 아까전에 유지된다고 했고요. 소액사건 심판법 양가로 4번에 적용되고. 자, 그리고 우선 변제 승계인데 금융기관 현관편에 주고. 금융기관 또 우선 변제 승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 또 대출됩니까? 아니고 요즘은? 임대아파트 살아봐. 살면 있잖아요. 앞에 분양, 임대아파트 들어갈 때 있잖아요. 앞에 그 우리은행, 은행들이 쭉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무슨 대출 해준다고? 보증금 대출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제가 실제 옛날에 뭡니까? 임대아파트 살 때, 아니, 가니까 이제 그때 구형리 그때 임대아파트 그때 뭡니까? 받았을 때, 그때 이제 가니까 대출 해주더라고. 봐라, 아파트 바로 사프니까 모르잖아. 우리 결혼할 때, 결혼해가지고 이제 임대아파트 들어갔거든요, 구형리에. 그래서 갔을 때, 그때 이제 뭐, 하니까 아파트 이제 뭡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당첨돼가 갔죠. 갔는데, 그때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은, 소득이 많아 쫓겨나. 계속 월세 올리니까 계속 올리는 다음에 이제 뭐라고 딱 와서 이제, 안 되겠으면 나가서 해라. 소득 올라가니까 안 되더라고. 나가라. 그때 잘 될 때 학원이. 아니, 할때 잘 될 때. 학원이 잘 될 때. 그래가지고 그때 나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집 이제 사가지고 갔죠. 갔는데, 좋긴 좋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그때. 예? 근데 이제 대출 처음에 임대 딱 갔을 때 앞에 가니까 우리 은행 무슨 새마을금고하고 쭉 와 있더라고. 대출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 은행에 했었어요, 처음에. 알죠? 그 이자 사더라고. 완전 국가에서 지원해주니까 이자가 엄청 사죠. 그래서 이제 대출한다고. 그래서 금융기관이 보증금 대출해줬는데 이 보증금 못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법도 만들어놨다고. 금융기관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이해됐어?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런데 이제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이 승계받아가지고 돈 안 줬으니까, 보증금 안 줬으니까 겸해 넣을 수는 있지. 근데 이 금융기관이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못하게 돼 있다고. 주택임대차 보호 보면 요 돈 없는 요 사람들 보호하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계약 해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해되는가 모르겠네. 지금 계속 해가지고 뭐 매무 상태니까 잘 이해 못하니까.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금융기관 승계가 되는데 3번 내용 밑에 있지? 있어요?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 행사해가지고 대리해가지고 계약 해지하면 돼? 안 돼? 그럼 이건 누구를 죽이는 거야? 임차인 죽이부는 거잖아. 알겠죠? 자, 안 된다는 거야. 넘기시면 돼요. 자, 주택임차권의 승계입니다. 승계. 자, 주택임대차의 승계는 자, 우리가 사망해버렸어. 그럼 상속인이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갑니다. 근데 상속인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 사신혼의 배우자다 승계합니다. 사신혼의 배우자는 누굽니까? 자, 처가 있는데 와이프가 있는데 같이 살고 있다. 사신혼 배우자 아닙니다. 첩이야, 첩. 알겠죠? 근데 사신혼 배우자가 이제 사망하거나 이혼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어 그냥. 그러면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무슨 배우자다? 사신혼 배우자야. 그 사람은 승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제 조건이 뭔데? 누가 없었을 때? 상속권자가 없었을 때 승계됩니다. 알겠죠? 누가 없을 때? 상속권자 없을 때. 근데 상속권자가 있으면 상속권자 받아. 알겠죠? 자, 그런데 상속권자가 있는데 이촌의 친족이 있는데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럼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저 서울에 가 있다고. 주제가 바깥에 있어. 사신혼의 배우자 있어. 이 사람 죽어붙다. 그럼 사신혼의 배우자와 이촌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알겠어? 요게 이제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지문에. 예? 2번 나왔던 지문이야. 자, 그래서 이제 입법 취지는 넘어가고 1번 양가로 1번 갑니다. 승계, 임대차 관계 승계. 양가로 1번에
상속권자 없이 사망할 때는 누가 현관펜 끝에 사실혼의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상속권자가 있을 때는 상속권자가 받죠. 근데 과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공동으로 승계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승계 대상자의 반대 의사 몇 월 내에 하면 됩니까? 1월 내에 반대 의사 함으로써 승계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승계가 되면은 채권 채무도 그대로 받는다. 그러면 채권은 뭐예요? 보증금 반환 이 채권이고 채무는 뭐야? 월세 줘야 되잖아. 차임 채권. 채무죠. 차임 채무.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나와 있지. 이거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책에 해놨는데 한번 읽어나 보세요. 나중에.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게. 저쪽에 현대해상 사거리 가면 있습니다. 현대해상 건물에 있어. 알겠어요? 상가 분쟁조정위원회도 거기 있습니다. 자, 거기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거기 가면 돼요. 알죠? 자, 여러분은 임대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게 불려갈 수도 있어요. 알죠?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분쟁 생기면 가서 해줍니다. 자,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시험 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법조문에 있어서 넣어놨어. 그냥 모든 책에 있었어. 알죠? 자, 저 입장은 얘기할게. 내가 여러분 입장이면 안 한다. 알죠? 안 한다. 이게 너무 많거든. 버려. 여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찍어 그냥. 찍어. 알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문제 풀라 하니까 여러분 힘들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풀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알죠? 자, 그래서 옆에 두 문제밖에 없잖아. 두 문제밖에 없죠? 쉬는 시간에 두 문제 풀 수 있도록. 두 문제밖에 없잖아. 자, 인사 펴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두 문제 푸시고. 자, 풀어줄게요. 10분 쉽니다.